네, 반갑습니다. 제 115차 정책조정회의를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논의의 속도를 더 내야겠습니다. 꼭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유치원 3법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 3법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린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행히 어제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하면서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사이를 갈라놓았던 지난 70년의 적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동안 엄격한 대북 제재 방침을 고수했던 미국이 유화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매개로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동안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미국 측이 인도적 차원의 제재 해제를 시사하면서 남북 교류에도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 첫 공식이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북미 대화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업계가 지난 당대표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대규모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당의 전현희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합의였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시 또 카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서로 상생하고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조금 전 당정과 또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그동안 이 종합대책은 4차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의 직접 지원, 또 상가 임대차 및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이런 정책들 한 146개, 146개의 과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대책들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시급한 과제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 업계와 논의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 중기부와 관계부처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구도심 상권 정비,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자영업의 성장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로페이 서비스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을 실제로 늘리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업 전 교육, 폐업과 재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의 비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행을 위한 범부처 간, 또 당정 간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때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점검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과제는 야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들이 빨리 완쾌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의 잠정적인 원인은 보일러와 배기구의 연결 부위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누출입니다. 학생들이 숙박했던 펜션에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생을 더 키웠습니다. 펜션은 농어촌 민박업으로 분류되어서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고 난방 안전은 점검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펜션 등 민박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지 민박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다중 이용 시설, 교통 시설, 산업 현장 등 국민이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거울 삼아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각종 위험 요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발표한 바 있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 안전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원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검찰로 비의혹이 있어서 복귀시킨 특별감찰단원 한마디에 야당이 들썩하며 국기문란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비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관원 한마디에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청와대에 파견 나온 특별감찰관원인 김태호 수사관이 이의 사실이 있어서 소속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고 거기에 징계를 요청한 그 사안입니다. 이 김태호 감찰관원은 이미 나갔던 기사들을 재탕하면서 척보라고 올리고 2017년 7월에 올렸던 내용 때문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내쳐졌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태호 수사관은 관계자하고 자기의 뒤를 밀어주는 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관계자하고 청와대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습니다. 업자가 경찰에 소환되는 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찰 대상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또다시 김태호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착 의심 있는 건설업자에게 명절 때마다 대통령님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김태호 특별감찰관이 KT가 넘긴 제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은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조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오늘 이 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민간인 사찰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도 차단하고 환경단체 핵심 인물 24명을 감찰하고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KB 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수시로 사찰을 받아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 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리고 또 기사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언론은 자신들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착각은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해주시죠. 대통령명의 선물을 받았다는데 자비로 지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 선물인 거죠.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업자에게 전달할 때는 마치 자기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술수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도 부총리. 다음은 이번에 택시 카풀 문제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택시 4단체장들께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 4단체는 택시 산업과 카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타협 기구에 참여하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제안을 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는 10만 명 규모의 여의도 집회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 업계의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고 최욱이 기사님의 분신이 있었고 택시 업계는 생존권 투쟁으로 이번 집회를 규정지은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집회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한 평화적 집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택시 쪽의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내려주신 택시업계의 카풀테이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고 최욱이 택시기사님의 연결식이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대리님 고맙습니다.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계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산업재해를 통한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도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또는 입법부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 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전체 일까지 마치고 판노위를 통과시킨 다음에 27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15차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좀 모두가